자, 오늘은 그 다별량 데이터의 이 선형 연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이제 우리가 바로 저번 시간에 이 데이터에서 조금 벗어나서 확률 변수, 그리고 확률 벡터 또는 랜덤 벡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선형 연관은 지금 오늘 이야기할 거는 사실 데이터랑 분리돼서 이 확률 벡터들 간의 선형 연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예정이에요. 우리가 두 확률 변수의 선형 연관은 상관계수라는 것을 이용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표본 상관계수가 무슨 뜻인지, 어떤 그림을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분포에서 정의되는 상관계수가 어떤 뜻인지, 어떤 그림을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지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우리가 변수 두 개의 상관관계가 아니고 이 벡터, 변수 벡터, 그러니까 확률 벡터, 또 다른 확률 벡터, 두 랜덤 벡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거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할 예정인데요. 지금 얘기한 게 굉장히 일반적인 그런 거예요. 양쪽이 둘 다 벡터인 경우. 이건 굉장히 일반적인 경우여서 오늘은 언급만 하고 나중에 우리가 이 두 확률 벡터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분석하는 방법을 정준 분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정준 분석을 이야기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요. 오늘 하기는 시간이 조금 모자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그 전 단계까지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확률 벡터들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때요. 우리가 확률 변수 두 개가 있으면 상관관계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념을 확장을 할 건데요. 그 확장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확장을 하려고 하냐면은 이 확률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이 앞에서 데이터 공간을 P 공간, 샘플 스페이스인 변수가 P개였으면 이 P차원 공간 또는 각 샘플, 각 개체가 한 코디네이트 되는 이 샘플 사이즈 N을 이용한 N 공간 두 개로 나누어서 볼 수 있었는데, 특히 N 공간에서는 이 데이터가 주는 이 표본 공분산 또는 표본 상관계수의 관계를 그 변수 벡터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잠깐 리뷰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낸 변수 벡터에서 아예 그 공간을 이제 그 확률 변수들의 공간으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해보고요. 거기서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데이터 행렬, 이게 지금 이쪽으로 지금 n개의 관측값이 있고 p개의 변수가 있는 이 데이터 행렬을 우리가 가로로 쪼개서 볼 때는 p 공간에 이제 n개의 관측값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세로로 쪼개서 볼 때는 각 변수 하나를, 각 변수 벡터를 우리가 변수 벡터라고 부르고, 이 벡터들은 n 공간에 있었죠. 그럼 이 변수 xj라는 이 변수 벡터가 표현하는 이 변수의 표본 평균, 표본 표준 편차, 분산, 그리고 다른 변수와의 표본 공분산이 모두 이 변수 벡터의 이 벡터의 길이와 방향에 의해서 표현됨을 우리가 저번에 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개념은 우리가 이 1벡터, 이 평균에 해당하는 1벡터에 사용한 부분과 그 나머지 디비에이션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 변수 벡터를 직교 분해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봤어요. 그래서 관련된 그림을 잠깐 그리면은 우리가 이렇게 축이 3차원 이상인데 그냥 3차원만 그릴게요. 3차원의 관측값 3개가 있는 공간에서 어떤 변수 벡터 x1이 있다면은 이 원 벡터에 이렇게 직교하는 이런 걸 그릴 수가 있고요. 요만큼이 평균의 영향이고 이 평균으로부터 나온 요만큼이 이 D1, 요 벡터가 D1이고요. 요 벡터가 이제 X1 바에 1이 되는, 이렇게 이 두 개로 직교 분해가 되는 거를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 직교 분해가 되는 거를 이용을 하면은 이 변수의 길이, 원점으로부터 요 점까지의 길이, 요 길이의 제곱을 이게 뭐죠? 피타고라스의 정리에 의해서
이 디비에이션의 길이의 제곱, 그 다음에 평균의 길이의 제곱으로 나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거를 다시 쓰면은 이 변수 벡터의 길이의 제곱은 평균의 제곱, 그 다음에 이 디비에이션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우리가 디비에이션의 제곱이 분산하고 관련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 디비에이션의 제곱을 n-1로 나누면 이게 표본 분산이 되었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 분산을 계산할 때는 n-1로 나누고 평균을 계산할 때는 n으로 나누고 요게 우리가 요 조금만 밑으로 내려가면은 샘플 사이즈 n이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n하고 n-1을 요 차이를 작은 차이를 무시하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아직 무시는 안 했지만 여기 이 n-1분의 n 이렇게 나오면은 그냥 뭐 1이겠거니 이렇게 무시를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직교 분해한 것을 이용을 하면은 요변을 이쪽으로 보내고 얘를 이쪽으로 요거랑 요거를 이제 이쪽으로 보내면은 이 분산에 대한 공식이 우리가 제곱들의 평균의 제곱으로 뺀 것과 같다 이런 분산 공식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비슷하게 얻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내적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분해를 하면은요. 이 내적을 어떻게 분해를 했냐면은 이 XJ, XK가 각각 이런 식으로 분해가 되고요. 이 디비에이션은 항상 원 벡터랑 직교하기 때문에 내적을 하면은 0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비에이션들끼리의 내적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이 평균 부분 사이의 내적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요거를 또 다시 표현하면은 공분산에 대한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이 이렇게 샘플을 가지고 관측값을 가지고 이런 거를 표현하는 거는 해봤나요? 안 해봤나요? 뭐 어쨌든 근데 이렇게 쓰고 보면은 여러분이 사실은 이 x의 분산은 expectation의 x 제곱 마이너스 이 expectation x 그 자체의 제곱 이제 이런 식으로 더 많이 이용을 하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j와 xk의 공분산, 우리가 확률을 가지고 계산하는 공분산은 xj와 xk를 곱한 거의 expectation, 그다음에 j의 expectation 곱하기 k의 expectation, 이것들의 차로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근데 이거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곧 샘플이 엄청 큰 경우, 샘플 사이즈가 엄청 큰 경우를 곧 생각을 해서 지금 보고 있는 변수 벡터들을 그냥 확률 변수로 바꿔서 생각을 하고 싶어요. 바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표본의 개수가 엄청나게 많은, 무한히 많은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아직은 우리가 다별량이 아니고 한 변수씩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러분이 이 확률 변수 x1으로부터 관측값 n개를 얻었다고 해볼게요. 이 확률 변수 x1이 대변하는 분포로부터 관측값 n개를 얻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관측값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구할 수 있으면 이 무한히 많은 관측값을 이용해서 평균과 분산, 뭐 기타 등등 모먼트를 구할 수가 있고요. 이게 덴시티라면은 이 덴시티가 어떻게 생겼는지 히스토그램을 그려서 관측값이 무한히 많으면 이 히스토그램이 덴시티로 수렴하도록 그렇게 만들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관측값을 무한히 얻는 그런 상황을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이 확률 변수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정보를 다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내가 확률 변수 두 개를 한꺼번에 이야기한 이유는 우리는 다별량을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이렇게 이 쌍으로 된 관측값을 무한히 얻을 수 있으면은 이 두 확률 변수의 이 조인트 덴시티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가 있겠죠. 근데 물론 이렇게 이 무한히 많지만 지금 카운터블하게 많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서만은 이제 가능하지 않고요. 여기서 약간 우리가 수학을 뒤로 하고 약간 믿음의 점프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한 이 변수 벡터가 n이 엄청나게 많을 때 이 확률 변수 그 자체를 나타낸다면은 그러면은 이 아예 그 확률 변수들이 벡터가 되고
그 벡터가 되는 그런 공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확률 변수들의 공간을 우리가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뭐 리얼 스페이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약간 추상적인 공간 B로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n이 3일 때 우리가 그림으로 그렸던 바로 위에 내가 그림으로 그렸던 그런 공간을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공간이 벡터 공간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이 공간에 들어가는 이 원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확률 변수들이 각각의 원소가 되겠죠. 이 각각의 원소에 대해서 스케일러 곱이 정의가 돼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 원소에 숫자 2를 곱했을 때 역시 이 공간의 원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더하기가 정의가 돼야 되죠. 그래서 여기 나온 것처럼 스케일러 곱을 하기 위해서 어떤 A, B를 정하고요. 이 V의 두 원소, 두 확률 변수를 골랐을 때 AX1 더하기 BX2를 하면은 이것도 역시 이 벡터, 지금 X1, X2가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A 곱하기 X1 더하기 B 곱하기 X2도 역시 확률 변수가 되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공간의 어떤 확률 변수이기 때문에 이 공간은 벡터 공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벡터 공간에는 원점이 존재를 하죠. 이 원점은 더해도 변화가 없는 점이 원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확률 변수 0을 우리가 원점으로 두는 거예요. 확률 변수 0이 무슨 뜻이냐면요. 0은 이제 확률 1로 0의 값을 가지는 이런 확률 변수를 우리가 확률 변수 0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스케일러 그냥 그 고정된 값 0과 같고요. 동시에 우리가 어떤 샘플을 뽑아도 항상 이 확률 변수의 값은 항상 0인 그런 확률 변수로 굉장히 가장 간단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사실은 가장 간단한 확률 변수가 이 0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이게 원점이고요. 이 벡터 공간에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정의하면은 또 내적 공간이 되고 이 내적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이 벡터의 길이를 노음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는 우리가 이 내적을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할 거예요. 자, 이 x1이라는 원소, x2라는 원소, x1, x2 두 확률 벡터의 내적을 x1과 x2의 곱의 기대값으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정하고요. 그러면은 이 벡터의 길이는 x1, 여기 지금 시그마라고 붙어 있는 거는 우리가 이 V라는 확률 공간에서 정의된 내적. 우리가 그 전에 이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로 정의한 내적과는 다르기 때문에 옆에 여러분이 구분하기 편하게 시그마를 계속 붙인 것 뿐이에요. 그럼 x1의 길이는 이거는 뭐죠? 우리가 보통 노움이라는 거는 스퀘어 루트의 내적 같은 자기 자신의 내적의 스퀘어 루트가 되죠. 네, 그래서 요거를 다시 보면은 요거는 사실 2의 x1에 곱하기 x1이니까 x1 제곱 돼야 되겠죠? 이거 오타입니다. 스퀘어 루트가 까먹었어요. 네, 이렇게 주면은 우리가 그냥 숫자로 이루어진 벡터 스페이스에서 하던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연산들, 내적이 어떻게 되고 길이가 어떻게 되고 더하기를 하면 어떻게 되고 이 곱하기 스케일러 멀티플리케이션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이 벡터 공간이 추상적인 백터 공간이지만 여러분이 그냥 그 3차원 공간에서 상상하는 그런 오퍼레이션들이 다 정의가 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럼 요런 확률 변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 벡터 공간 B는 확률 변수들의 공간이에요. 근데 이 벡터 공간 B에 들어가 있는 이 확률 변수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편해요. 우리가 어떤 x1을 관측을 하면은 x1, x2, x3가 이 공간에 들어있다면은 여러분이 x1이라는 확률 변수의 값을 관측을 하면은 x2, x3에 있는 에서의 관측값도 여러분이 potentially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관측값을 딱 3개만 이렇게 얻는다면은 그러면은 이 벡터 공간 대신에 그 데이터 행렬에서 정의된 그 3차원 공간을 여러분이 생각을 하면은
되겠죠. 그러니까 데이터에서. 그거를 무한히 늘렸을 때가 요거다. 이렇게 얘기하면 개념적으로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그 앞에서 n 공간의 변수 벡터를 이야기를 할 때, 이 원 벡터의 프로젝션 하면은 평균이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의 디비에이션의 길이가 분산이 되는 이제 그런 구조를 우리가 봤었죠. 여기서 똑같은 게 성립을 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x의 기대값 평균은 이제 요거죠. x가 확률 변수니까 기대값을 이렇게 쓰죠, 우리는. 근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써서 x1하고 1이라는 확률 변수, 1은 지금 곱하기를 하나마나 같죠, 사실은. 그러니까 1을 곱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이 정의에 의해서 요게 x1과 1의 내적이 됩니다. 요거는 마치 우리가 이 V라는 공간에서 이 V라는 공간은 무한 차원이지만 공간이라는 걸 확인시켜주기 위해서 3차원처럼 그림을 그렸는데요. 여기에서 이 x1이라는 게 있으면 이 1이라는 이 확률 변수가 이제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내적 이 얼마나 이 길이가 곧 이 x1이 되는 그런 거겠죠. 요 벡터가 이 x1이 되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이 x1하고 expected value of x1을 이거는 사실은 확률 변수가 아닌 고정된 값이죠. 근데 우리가 지금 고정된 값을 전부 다 확률 변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확률 변수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벡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 x1의 평균으로부터의 디비에이션을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벡터가 이제 x1에서 expected value of x1을 뺀 요 값이 되겠죠. 우리가 그 데이터로부터 나온 n 공간에서 요 길이가 곧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었죠. 그리고 요 길이의 제곱이 분산과 비례를 했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x1의 분산은 이 디비에이션의 제곱의 expectation인데요. 이 디비에이션의 제곱은 곧 d1과 d1, 이 디비에이션의 이너 프로덕트고 다시 말하면 놈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의 제곱이 곧 x1의 분산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두 변수를 우리가 가지고 왔을 때 x1하고 x2 두 변수의 커베리언스는 뭐가 되죠? 그러면은 이 x1에서 평균을 빼고 x2에서 평균을 빼고 그 다음에 그 두 개를 곱하면 되는데 평균을 뺀 값들을 우리가 벌써 디비에이션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냥 첫 번째 디비에이션, 두 번째 디비에이션의 기대값, 곱한 거의 기대값이 되는데요. 지금 이 표현이 여기 우리가 정의한 이너 프로덕트에 의해서 D1과 D2의 D2 두 벡터의 내적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했던 게 우리가 그 숫자로 된 벡터에 대해서 했던 거를 지금 추상적인 벡터, 확률 변수인 확률 변수와 같은 그 벡터에 대해서 그냥 다시 표현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돼요. 그래서 표준화 변환된 확률 변수는 평균을 빼고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으로 나눈 이런 거죠. 그래서 디비에이션을 이 디비에이션의 길이로 나눈 여기 표준화된 표준화 변환된 확률 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 x1과 x2의 상관계수는 이 표준화 변환된 확률 변수들 d1 tilde, d2 tilde의 이너 프로덕트와 같습니다. 이거를 다시 표현을 하면 오른쪽 같이 되는데요. 여기가 지금 코베리언스고요. 밑에가 스탠다드 디비에이션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코릴레이션의 정의와 정확히 같다는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x2가 이쪽에 있고 요만큼 디비에이션 d2, d1이 있다면은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사실 d1, d2 이렇게 원점으로 옮겨놨을 때를 보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의 디비에이션들이 주는 각도가 이 코릴레이션하고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확률 변수가 뭐 어떤 확률 변수든지 좋아요. 우리가 이 한 모집단에서 동시에 관측하는 두 개 이상의 확률 변수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확률 변수들을 벡터 공간으로 옮겨놨으니까 이 벡터 공간에서 우리가 벡터는 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확률 변수의 거리를 이 벡터 공간에서 정의된 거리를 그냥 그대로 이용을 해서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인 벡터 공간에서 이 x2와 x1 사이의 거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은 x1에서 x2로 가는 벡터를 생각을 하고요. 이 벡터의 길이가 곧 x1과 x2 사이의 거리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x1에서 x2로 가는 변수를 벡터를 정의를 하고요. 그거의 길이를 계산을 하면은 우리가 다시 이 expectation으로 표현을 하면은 x1 빼기 x2의 제곱의 expectation에 요게 그 expectation이 이제 제곱 거리와 같은 그런 게 되죠. 네. 이 거리 제곱을 우리가 이 평균 제곱 오차라고 부르기도 할 거예요. 우리가 이 mean squared error 또는 평균 제곱 오차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들어봤냐면은 지금 이렇게 앱스트랙하게 확률 변수 두 개를 비교할 때는 사실 안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mean squared error 평균 제곱 오차를 정의를 할 때는 어떤 모집단의 추정 대상 모수인 세타가 있고요. 그리고 뭐 IID 샘플을 n개를 얻은 다음에 이 샘플을 이용해서 계산한 어떤 통계량, 이 통계량이 세타를 추정한다면, 그래서 추정량이라고 부를 수 있는 세타 햇이 있다면, 이때 이 세타 햇이 세타를 얼마나 잘 추정하는지를 우리가 보기 위해서 이 세타 햇과 세타의 차이의 제곱의 기대값 구해서 이 오차 제곱의 평균, 오차 제곱의 평균으로 우리가 mean squared error를 계산을 했지요. 근데 여기서 보통 일반적인 의미에서 우리가 mean squared error를 정의를 할 때는 둘 중에 하나는 고정된 모수였어요. 항상 세타는 모수니까 우리가 값이 무엇인지는 알지 않지만 모수니까 추정해야 될 대상이니까 그치만 항상 고정된 값이라고 이렇게 보았는데요. 우리가 이 표현에서 이게 고정된 값 세타이지만 위에서 우리 0이라는 숫자를 확률 변수로 봤듯이 이 고정된 값 세타를 확률 변수로 보면은 역시 이 벡터 공간의 원소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서 세타 햇 마이너스 세타 요게 이제 둘 다 이 벡터이기 때문에 요 벡터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벡터의 길이의 제곱으로 오타가 맞네요 오늘 길이의 제곱으로 평균 제곱 오차를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확률 변수의 거리라는 개념은 이 개념을 그냥 이 세타 대신에 어떤 아무 확률 변수 x1, 세타 대신에 아무 확률 변수 x2 이렇게 넣어서 확장한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를 왜 생각하면은 자 우리가 x1과 x2 두 확률 변수의 이 상관관계를 볼 때 여러분 이건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그 correlation coefficient 상관계수하고 뭐라 그러죠? 단순 선형 회귀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죠. 근데 상관계수는 두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연관관계를 보는 거고 회귀 분석은 x 변수로 y 변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하나는 관계를 보는 거고 다른 하나는 예측을 하는 건데 사실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x1, x2 두 확률 변수가 있을 때 둘 사이의 상관관계를 보기 위해서 먼저 둘 중에 하나의 확률 변수로 여기 뭐라고 써있죠? 확률 변수 x1으로 x2의 이 랜덤인 값을 예측하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예측 성능을 우리가 제곱 거리로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게 추측을 하는데 고정된 값을 추측할 때는 우리가 고정된 모수를 추측할 때는 추정이라고 말하고요. 고정이 아닌 이 랜덤인 값을 추측할 때는 우리가 예측을 한다라고 보통 적어도 나는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보는 거리는 우리가 x1의 값을 그냥 x2로
예측을 하는, 지금 매우 말도 안 되는 예측이죠, 사실. 요런 예측을 할 때에 mean squared error, 그러니까 이 평균 제곱 오차가 곧 이 x1 빼기 x2의 놈의 제곱입니다. 제곱을 계속 빼먹었네요. 제곱으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밑에 나온 예를 보면은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렇게 깨졌죠, 얘가? 밑에가 있네요. 이상하네, 이게. 잠깐만, 이거를 좀, 이게 미니멈의 y 마이너스 a y 더하기 b의 시그마, 이것도 미니멈의 y 마이너스 a y 더하기 b의 expectation이죠. 제곱. 이렇게 밑에 있는 게 잘려가지고 다시 쓸게요. 우리가 좀 익숙한 상황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두 확률 변수 x, y가 있는데 이게 이별량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생각을 할게요. 우리가 이 다별량 정규분포는 내가 한 번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이별량 정규분포는 여러분이 여기저기서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그냥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x를 이용해서 y를 예측하는 이런 상황을 해볼게요. 근데 이 x를 이용해서 y의 예측값이 그냥 x이다 이렇게 하진 않죠. 네, 그래서 네. 그리고 내가 고친 거를 다시 고칠게요. 네,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ax. 네, 고맙습니다. 그래서 x를 선형 변환만을 해서 y를 예측하는 상황을 생각을 할 거예요. 그래서 ax 더하기 b로 y를 예측하는. 우리 이게 사실은 그 단순 선형 회귀의 상황이죠. 이렇게 이런 거를 이런 상황을 할 때 이 두 상수 a와 b를 어떻게 정해야 가장 좋은 예측이라고 할 수 있을지 선형 회귀 분석에서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죠. 자, 먼저 내가 지금 이렇게 어파인 변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ax 더하기 b는 이 x라는 확률 변수의 스케일러 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b를 더했는데요. 이 b가 사실은 이 확률 변수 1 곱하기 b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그래서 요거는 지금 두 확률 변수 x와 1의 선형 결합이기 때문에 굳이 어파인 변환이라고 안 하고 그냥 선형 결합 또는 이거를 우리가 그냥 선형 예측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좋은 선형 예측은 무엇인가? 어떤 A, B를 좋아야 어떤 A, B를 골라야 이 선형 예측한 값과 이 Y의 거리가 가장 짧은지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런 A, B 또는 그런 선형 예측이 있다면 우리가 가장 좋은 선형 예측이다라는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A, B를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어떤 A, B를 원하냐면요. 이 오른쪽에 보면은 왼쪽 오른쪽 똑같아요. 이 Y와 Y 벡터와 이 AX 더하기 B 벡터의 거리가 가장 짧은 그런 거를 원하고요. 근데 이 거리의 제곱이 평균 제곱 오차이죠. 이 AX 더하기 B로 Y를 예측할 때의 평균 제곱 오차 이기 때문에 이 평균 제곱 오차를 가장 줄이는 AB 또는 이 Y와 AX 더하기 B의 거리를 가장 줄이는 AB를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문제, 여기 위아래 잘렸는데 10번 문제, 이 10번 문제는 단순 선형 회귀에서 여러분이 답을 알고 있는 그런 문제고요. 여러분 배웠을 텐데 기억이 나죠? 네, 기억이 안 나면 배웠는데 까먹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A를 이렇게 고르고요. 이 X와 Y의 코베리언스를 X의 베리언스로 나눈 것.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 B는 이렇게 Y의 평균 빼기 요 기울기 곱하기 X의 평균으로 하면은 그러면 우리가 오른쪽에 있는 이 mean squared error가 가장 작다. 라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고요. 동시에 지금 얘랑 같기 때문에 이 왼쪽에 있는 이 거리도 가장 작게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이때 이 가장 좋은 선형 예측, 요 값들을 이제 플러그인한 A0X 더하기 B0. 이 가장 좋은 선형 예측하고요. 그다음에 이 선형 예측을 하면은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아니고 항상
랜덤하게 틀리죠. 그래서 이 틀리는 거를 오차라고 표현을 하면은 이 y에서 선형 예측을 또 고칠게요. 타이포가 좀 있는데 이렇게 뺀 거, 이 y에서 예측 값을 뺀 이것을 우리가 오차라고 부른다면은 이 오차하고 이 선형 예측은 상관관계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은 요거를 그냥 계산해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계산해 보세요. 자, 이렇게 이 개념을 오늘 한두 번 더 이해를 할 건데요. 그래서 가장 좋은 선형 예측과 이 실제 y 값과 우리가 예측하는 값으로 만들어진 오차는 커베리언스가 0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요거를 어떻게 우리가 뭐죠? 이 공간, B라는 공간에서 이 X, Y가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 B라는 공간이 굉장히 차원이 높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만 생각을 할게요. X라는 게 여기 있고요. Y라는 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만드는 선형 결합은 이렇게 생긴 선형 결합 AX 더하기 B는 X라는 변수가 주는 공간하고 이 B는 지금 이 원 벡터 이 1, 1이라는 요 확률 변수가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 하나를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그래서 1이라는 요 벡터가 있으면은 자, AX 더하기 B는 이 X와 1의 선형 결합의 형태죠. 그래서 A, B의 값을 마구 바꾸면은 여러분이 이 X와 1이라는 두 벡터가 스팬하는 공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간, 이 X와 1이 스팬하는 이 공간, 여기 뭐라고 써놨죠? 스팬의 X1, 이 공간, 이 2차원 공간이죠. 이 2차원 부분 공간으로 여기에 있는 어떤 원소든지 여러분이 AX 더하기 B로 표현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그 A0, B0, 우리가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션을 주었던 A0, B0는 무엇인지 그것을 보면은 요 가장 마지막 것만 좀 이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이 코베리언스가 0이라고 했는데 요거를 다시 표현하면은 우리가 앞에서 내가 이야기를 했었나? 네, 이 커베리언스라는 거는 뭐죠? 이 디비에이션, 이 이너 프로덕트가 0이 되는 그런 거죠. 그래서 A0 X 더하기 B0 하고 조금 다시 할게요. 자, 코베리언스 A0 X 더하기 B0인데 B0는 우리가 그냥 숫자니까 빼버리고요. 확률이 아니니까 이게 A0 X 마이너스 미오 X 코베리언스로 쓸게요. 그 다음에 입실론 이렇게 되는데요. 요거를 다시 쓰면은 이 디비에이션이 왼쪽 디비에이션하고 이 오른쪽 디비에이션하고 완전히 같아져서 이너 프로덕트가 결국에는 0이 되는 것과 같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다 써있는지 보니까 네, 그래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이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사용을 할 때 만약에 AX 더하기 B 요걸로 Y를 예측을 한다면 그러면 지금 내가 그림을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게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가 고르고 싶은 A0, B0는 이 공간에 있는 여러 가지 원소 중에서 Y랑 거리가 가장 가까운 그런 점을 찾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가장 가까운 점을 찾았을 때 이렇게 내려와서 이 가장 가까운 점 A0X 더하기 B0 이렇게 찾았을 때 요만큼이 이제 이 입실론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요 벡터가 A0X 더하기 B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가장 가까운 점으로 사용하는 게 직교 사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렇게 각도가 90도인 이너 프로덕트가 0인 이런 직교 사용이 됩니다. 자, 요런 그림 여러분 사실 회귀 분석할 때 좀 회귀 분석 배울 때 배웠죠? 거기서 아마 몇 번 그려봤을 수도 있어요. 같은 개념이에요. 네, 같은 개념. 거기서는 아마 먼저 데이터로만 아마 했을 텐데 뭐 같은 그림이고요.
이거를 이제 다별령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해요. 지금 우리가 두 확률 변수 x, y의 연관은 곧 이 가장 좋은 선형 예측으로 우리가 이 파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확률 그 둘 중에 하나만 다별령으로 바꾸는 거예요. x, y가 있었는데 두 확률 변수 x, y가 있었는데 x만 확률 벡터로 랜덤 벡터로 바꾸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 위에 x가 하나 있을 때는 x와 이 1벡터 이 두 개의 선형 결합으로 y를 예측했다면 여기서는 이 안에 이 확률 변수가 x1부터 xp까지 들어있겠죠? x1부터 xp까지 이렇게 있을 때 이 확률 변수들의 선형 결합에다가 물론 1벡터까지 합해서요. 선형 결합으로 다른 확률 변수의 값을 예측하고 이때의 상관관계는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이렇게 역시 마찬가지로 확률 벡터로 여기서는 하나였는데 이제 여러 개로 바꾼 거예요. 그냥 확률 벡터의 값을 예측할 때 어떻게 하는가. 그리고 이때의 선형 상관은 무엇인가. 그리고 지금까지 얘기는 안 했지만 확률 벡터 x의 값을 우리가 알고 있을 때, 고정했을 때 그때 다른 확률 변수들의 조건부 상관 관계에 대해서는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내가 노트를 준비해 놓은 게 없어가지고요. 쓰면서 하도록 할게요. 방금 이야기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잘 보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건데요. 가장 첫 번째 볼 경우는 우리가 좀 전에는 확률 변수 x, y였다면 이번에는 x 대신에 확률 벡터, 랜덤 벡터가 들어가는 그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x1부터 xp까지가 있고요. y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이때 우리가 이 선형 상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분포를 다 알 필요는 없고 이 분포에 지금 이 p 더하기 1개의 변수가 있는 이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에서 평균 벡터하고 공분산 행렬만 알면은 우리가 필요한 그 모먼트는 다 알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이 분포를 평균과 분산만을 이용해서 표현을 하면은요. 먼저 이 앞에 있는 이 p개의 x 변수들은 역할이 같기 때문에 내가 요거를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x 벡터고요. y라는 변수가 있는 이런 식으로 쓰고요. 이 x 벡터의 평균을 μx라고 하고 y의 평균을 μ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분산을 우리가 이 파티션이 지금 여기서 이 위에 p개 아래 하나 이렇게 이쁘게 파티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쁘게 이렇게 파티션을 이렇게 할 거고요. 지금 여기는 이쪽에 있는 거는 사실 숫자 하나가 되고요. 이거는 벡터, 이것도 벡터, 이 부분이 이제 매트릭스가 되는 이런 파티션을 해놨다면은 이 부분을 이 x들 사이의 코베리언스니까 시그마 xx라고 쓰고요. 여기는 이쪽은 뭐죠? 이쪽은 x와 y의 공분산이기 때문에 시그마 벡터니까 작은 걸로 쓸게요. 시그마 x, y라고 이렇게 쓰고요. 이쪽은 그냥 이 대칭이니까 시그마 x, y의 트랜스포즈가 되고 이 y의 분산은 시그마 y, y라고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y를 x로 리니어 프레딕션 할 때 그때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는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우리가 리니어 프레딕션을 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어떤 A, B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X하고 그다음에 1벡터가 있으니까 그걸 그냥 스케일러 B라고 쓸게요. 요거를 이용해서 우리가 프레딕션을 하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A, B를 골라야 우리가 가장 잘 프레딕션을 했을까? 우리가 이 Y는 이 벡터 공간의 어떤 한 원소죠. 한 벡터예요. 그리고 이 X들,
x들을 이제 A 트랜스포즈 x를 하면은 그 x1부터 xp의 선형 결합에다가 이 b 곱하기 1 요거를 더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이 공간의 원소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예측은 아까와 똑같이 이 y와 A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b의 거리가 가장 작은 그런 예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우리가 그것을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션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A는 지금 P 벡터고요. B는 그냥 스케일러죠. A0, B0고요. 이 A0, B0가 만족하는 거는 뭐가 되죠? 우리가 mean squared error로 보면은 mean squared error인데 뭐랑 뭐의 mean squared error냐면은 요거랑 A transpose XB의 mean squared error를 가장 작게 하는 그런 A, B가 되겠죠. 근데 요 mean squared error를 우리가 다르게 표현할 수 있죠. 요거는 expected value의 이 squared error A transpose X 더하기 B squared error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우리가 거리로 표현할 수도 있어요. Y와 요 A transpose X 마이너스 더하기 B의 요 벡터의 길이의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요것도 여러분이 그 회귀분석 시간에 요 답을 이미 배웠을 수도 있어요. 자,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이 x가 이 p계의 설명 변수고 y가 이제 반응 변수인 그 다중 회귀 분석의 상황과 사실은 같아요. 그래서 답을 여러분이 아마 봤을 것 같은데 이때 A0, B0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A0는 이게 뭐지? 시그마 XX 인버스의 시그마 XY고요. B0는 mu Y에서 A 트랜스포즈 mu X 이렇게. 자, 요 형태가 우리가 앞에서 봤던 형태와 굉장히 비슷한 거를 여러분이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되고요. 이게 왜 그런지를 좀 보는데 좀 그림으로 먼저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증명을 이 클레임의 증명을 간단하게 할 건데요. 먼저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y와 이 벡터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본다고 했는데요. 그게 무슨 뜻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x에 들어가는 변수들 x1부터 xp 그다음에 1까지 이게 전부 다 이 벡터 공간 B에 들어가 있는 그런 거잖아요. y도 마찬가지고요. y도 마찬가지로 이 벡터 공간 B에 들어가 있는 그런 원소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라는 거는 그냥 어떤 이 개수 A와 B를 이용해서 이 X1부터 XP까지 그리고 1 벡터를 이용해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찾은 것과 같죠.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기서도 우리가 정확한 그림은 안 되지만 어떤 서브스페이스를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떤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라도 어떤 서브스페이스에 들어가 있는데요. 이 서브스페이스는 이제 이런 그냥 서브스페이스를 이렇게 그리도록 할게요. 나머지 이제 이게 2차원이 아니고 디스크가 아니고 그냥 서브스페이스인데요. 요게 그 1벡터를 포함해서 x1부터 xp까지로 스팬된 이런 게 되고요. 이 y 벡터라는 거는 이 안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으로 포함이 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툭툭 튀어나온 이런 벡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공간 더 커도 돼요. 뭐 끝없이 가는 거니까 이 공간의 이 서브스페이스의 어떤 점이라도 우리가 어떤 A, B에 대해서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중에
어떤 A, B를 골라야 우리가 이 중에 어떤 점을 하나 딱 고르게 되는데 어떤 A, B를 골랐을 때 이 A 트랜스포즈 X, B와 이 Y 사이의 거리가 가장 짧아지는지 그거를 찾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고 싶은 거는 요 점, 우리가 답이라고 생각하는 A0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0 이게 있으면은 요 거리가 다른 캔디데이트, 예를 들면 여기에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가 여기 있다면은 요 거리보다 요 거리가 항상 더 짧은, 그러니까 어떤 거랑 비교를 하더라도 항상 이 거리가 더 짧은 이제 그런 것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려면 이 거리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이 거리가 여기 위에 써 있던 바로 이 표현하고 정확히 같다는 거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이 거리가 정확히 제곱을 빼면은 이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다시 생각하면은요, 요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게 이 벡터 스페이스이기 때문에 사실 선형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y를, 이 x, 얘네들의, 이거를 그냥 뭐 x들을 모아놨으니까 큰 x라고 쓸게요. 이 x라는 공간에, 프로젝션을 하면은, 그러면은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요 안에서 어떤 거를 갖고 와도 항상 이렇게 그 수직인 이제 그런 관계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거는 이 두 가지를 확인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벡터,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오차 또는 뭐 레지듀얼, 뭐 아니면 뭐 디비에이션 여러 가지 이름을 불렀는데 레지듀얼이라고 부른다면은 첫 번째 확인하고 싶은 거는요. 이 레지듀얼하고 이제 이 공간에 있는 어떤 벡터하고도 이제 수직이다. 그래서 이거는 그 직교 사형이다.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하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클레임한 요 개수를 이용한 이 공간의 요 점이 사실은 이 길이를 가장 줄이는 그 점이다. 두 가지를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금 얘기한 거 두 번째 거가 사실 요거에 증명이 되는 거. 요거는 그 증명과 상관없이 그냥 그림을 그린 거고요. 네, 그래서 조금만 더 할게요. 쓰면서 하면 조금 느려지긴 하는데 뭐 어쩔 수 없죠. 자, 요 벡터를 우리가 W라고 부를 거예요. 이 Y에서 A0X 더하기 B0를 뺀 요거를 다시 쓰면은 아까 A0는 얘가 Y에서 Y의 평균을 빼고요. 여기서 시그마 XX 인버스의 시그마 X 아니지. 거꾸로 썼습니다. A 트랜스포즈가 들어가는데 내가 까먹었네요. 네, 시그마 YX의 시그마 XX 인버스의 X 벡터 마이너스 뮤 X 이것도 벡터죠. 자, 이렇게 표현이 되는 요거를 우리가 이 W라고 그냥 간단하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첫 번째는 이 평균을 한번 내보세요. 기대값. 이 기대값의 값이 무엇이 될까요? 이것은 지금 이렇게 그림 그리는 거 다 잊어버리고 그냥 요거를 그냥 확률 변수니까요. 여기서 기대값을 내보면은 요 앞부분은 기대값이 0이죠. 자기 기대값으로 뺐으니까. 뒷부분에 뭐가 막 붙어 있긴 하지만 여기를 보면은 역시 x의 기대값을 자기 자신으로 뺐으니까 여전히 0이 되죠. 그래서 요거는 기대값이 정확히 0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에 오차의 평균이 0이기 때문에 unbiased prediction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요. 여기 그림에서 하면은 이 공간에 있는 벡터 중에 하나는 이 원 벡터잖아요. 그 평균은 원 벡터로 이제 프로젝션 했을 때예요. 근데 이 W 벡터는 지금 요 원 벡터 여기에 있는 원 벡터하고 원 벡터가 정확히 여기는 아니죠. 여기 있는 원 벡터하고 이 W하고 지금 서로 이렇게 직교하기 때문에 직교하니까 이 W 곱하기 1의 기대값이 0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그 직교하다는, 요거는 이제 특별한 그 중에 하나를 고른 거고요. 이 중에서 이제 이 공간에 들어있는 any A transpose X 더하기 B. 지금 이 subspace에 들어있는 어떤 벡터라도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이게 이 subspace에 들어가 있는 요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되지? W하고 A transpose X 더하기 B가 inner product가 0이다. 이제 요 얘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기서는 지금 요 안에 있는 어떤 벡터라도 우리가 갖고 오면은 W랑은 이제 직교한다. 이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 자체가 W랑 오소고널하다. 요거를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확인을 할 거는요. 요거는 이 A0가 이 클레임이에요. 사실은 어딨죠? 네, 이 클레임을 이제 확인을 하도록 할 건데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잠깐 휴식을 하고 나서 우리가 요 2번, 3번은 직접 확인을 한번 해보고요. 그 다음에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을 좀 아끼려고 미리 조금 써놨는데요. 설명을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위에서 세 가지 사실을 일단 썼는데요. 이 그림을 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x1과 xp의 x1부터 xp의 이것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y를 예측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한 거고요. 얘네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라는 거는 요 벡터들이 스팬하는 공간의 어떤 점이고요. 그것들을 그냥 이 A, B 개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고 그 중에 우리가 가장 가깝다라고 생각한 이 A0, B0를 이용한 이 예측값에서 이 레지듀얼을 우리가 W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W는 지금 Y 빼기 뮤 Y에서 코비런스를 적당히 곱하고 다시 X에서 이 X의 평균을 뺀 그런 형태가 되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평균이 0이라는 사실은 쉽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두 번째로 확인하는 거는 이 W라는 벡터가 이 공간 자체와 수직하다. 그 사실을 요거를 이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밑에 있는 증명을 보면은 이렇게 볼게요. 자, 우리가 요거를 다시 쓰면은 우리가 이너 프로덕트를 이 W 그 다음에 A 트랜스포스 X 더하기 B에 그냥 곱한 요 두 확률 변수를 곱한 다음에 expectation 취한 것과 같죠. 네, 그래서 이렇게 써놓고요. W를 다시 원래 우리가 정의했던 그 표현대로 다시 쓰도록 이렇게 할게요. 자, 그렇게 보면은 뒤에 그 다음에 이 A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도 마찬가지로 X가 평균을 조정을 하도록 A 트랜스포즈 뮤 X를 빼고 뒤에다 다시 더했어요. 그냥 그렇게 그냥 다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면 우리가 expectation을 이용해서 하면은 여기서 지금 텀이 하나, 둘, 그 다음에 여기도 두 개가 있으니까 네 개의 텀이 나오는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y 빼기 뮤 x와 이 a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뮤 x를 곱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이 a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뮤 x를 그냥 앞으로 곱하면 조금 더 불편할 수가 있어서 내가 요거랑 같은 표현인데 다르게 쓸 거예요. 요거를 x-뮤 x의 트랜스포즈의 a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x는 지금 이 확률 변수들의 벡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쓰면은
요것 곱하기 요것의 expectation이 뭐였죠? 우리가 이 y와 x 사이에 공분산 행렬이죠. 그래서 y 곱하기 요 부분 expectation에 요거 곱하기 요게 y와 x의 공분산, 그 다음에 곱하기 a가 들어가는 형태로 우리가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y와 x의 공분산, 그리고 이거를 x, 우리가 xy를 썼으니까 xy의 트랜스포즈로 쓸게요. xy 트랜스포즈의 a. 첫 번째 텀은 이렇게 되고요. 자, 두 번째 텀을 보면은 앞에 뭔가 매트릭스가 붙어 있고요. x 트랜스포즈 mu x죠. mu x 곱하기 x 트랜스포즈 자기 자신을 곱했으니까 이거는 x 변수, 요만큼의 expectation은 x 변수의 커베리언스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거 놔두고요. 이것도 그대로 나오고 x의 코베리언스에 a가 붙는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w 곱하기 앞에서 우리가 이 두 텀으로 나눈 거를 다시 한 텀으로 다시 쓸 거예요. w 곱하기 b 더하기 a 트랜스포즈 mu x. 요게 나머지 텀이 되는데요. 잘 보면은 지금 이 시그마 xx의 인버스랑 시그마 xx는 곱하면은 아이덴티티 매트릭스가 돼서 우리가 캔슬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가 캔슬을 해주고요. 그러고 보면은 요 값이랑 요 값이랑 같아서 요거는 0이 되고요. 뒷부분은 요거는 그냥 숫자, 이 디터미니스틱한 값이죠.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요 부분이 디터미니스틱한 값인 요 부분이 expectation 바깥으로 나오고 나머지 expected value of w는 우리가 0이라고 앞에서 확인을 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0이 되는 거를 쉽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지금 이 이너 프로덕트를 expectation으로 바꾼 다음에 계산을 한 거예요. 이거 이너 프로덕트를 그냥 그대로 두고 이너 프로덕트만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똑같은 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 확인한 거는 그림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은 자, 요 W라는 벡터가 지금 여기 이 공간하고 수직하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럼 수직하다는 거는 지금 이 수직하게 내렸다는 얘기인데요. 수직이 되게 내리는 게 모든 벡터에 대해 수직하면 얘가 사실 가장 길이가 짧은 게 되죠. 그래서 세 번째 거를 사실 확인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직접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런 과정이 이제 세 번째 이 스테인먼트의 증명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요거를 보고요. 우리가 이거를 여러분이 expectation으로 쓰면은 이거를 값을 mean squared error를 미분을 해서 미분을 한 값이 0이 되는 그런 A, B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오늘은 그냥 이렇게 알제브레이크하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요 표현이 A0, B0를 넣었을 때 가장 작다. 이렇게 그런 거를 우리가 알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다루기 쉽게 바꾸기 위해서 각 확률 변수가 나올 때마다 다 평균으로 빼주고 뺀 만큼 다시 더할 거예요. 그래서 y가 있으면은 mu y를 빼고요. 다시 더하고 여기 x가 있었으니까 x에서 mu x를 빼고요. 뒤에 다시 더하는 과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우리가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눌 거예요. 이 부분, 그 다음에 이 부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이 제곱놈을 우리가 이 제곱 공식을 이용해서 풀듯이 이렇게 풀면은 첫 번째 거의 제곱놈이 나오고요. 그다음 두 번째 거의 제곱놈이 나오고 이 가운데 있는 거는 이너 프로덕트가 되는데요. 이 이너 프로덕트가 정확히 0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네, 그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에서 그 다음으로 오는데 여기서는 뭘 했냐면요. 자, 지금 보면은 A가 어떤 값을 우리가 고르던지 간에 우리가 B를 잘 골라서 요 뒷부분을 0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이 B를 mu y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mu x로 고르기만 하면은 우리가 이 값을 가장 줄이고 싶은데 이 B를 이렇게 고르면 뒷부분은
항상 0이 되도록 만들 수가 있고요. 이제 앞부분에는 0이 b라는 이 변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가장 줄일 수 있는 b를 이 mu y 마이너스 a 트랜스포즈 mu x로 선택을 하고 넘어가면은 그럼 이 표현이 이제 정확하게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여기 내려올 때는 이 뒷부분을 없앤 그런 상태인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a0라는 값이 있으니까 요거를 다시 여기다 넣고 a 대신에 a0 트랜스포즈 x 마이너스 mu를 넣고요. 요거를 값을 빼줬으니까 뒤에서 다시 더하는 그런 과정이 들어간 거고요. 더하기가 아니고 빼기네요. 네, 빼기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 부분 두 개로 나누고 또 이렇게 풀어줄 거예요. 이렇게 풀어주면은 요 앞부분 요만큼은 우리가 이 W 벡터라고 했던 바로 그 값이 되는 거죠. 요 부분은 곧 우리가 이 W라고 했던 그 값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 부분은 이 W의 제곱놈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거고요. 요 뒷부분이 이제 이쪽으로 갔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x 마이너스 mu x의 그것과 그 자기 자신의 이너 프로덕트가 안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너 프로덕트는 우리가 이 시그마 xx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뒷부분의 제곱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크로스 프로덕트는 또 이 직교하는 성질 때문에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2번에서 밝혔듯이 이 W랑 이 X로 이루어진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은 항상 직교하기 때문에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하면 0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자, 이렇게 써 놓으면은 이 W라는 값은 우리가 A0, B0를 넣었을 때 이 제곱과 같아요. 그러면 이 오른쪽에 있는 값은 우리가 항상 일단은 첫 번째는 항상 양수고요. 이게 제곱의 형태이기 때문에 0 아니면 양수고 이게 제곱이기 때문에 이 값을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이 A를 A0로 선택했을 때 그리고 A를 A0로 선택을 했다면은 B도 역시 A0를 넣었을 때 그 선택 B0가 되기 때문에 뭐라고 하죠? 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이 A가 A0일 때, B가 B0일 때, 이거를 우리가 항상 작게 만들 수가 있고, 그거보다 더 작게 만드는 거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본 거는 뭐였죠? 지금까지 본 거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이 X, 이 P개의 X들로 Y를 예측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볼 거는요. P개의 X가 있고요. Q개의 Y가 있어서 P개의 X들로 Q개의 Y를 예측하는 이런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선 그냥 이런 상황인데요. 우리가 XY 역할을 이제 XY 대신에 그냥 X1, X2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이 X2가 Y 역할을 여전히 하는 거고요. 자, X1에 지금 랜덤 벡터예요. 이것도 랜덤 벡터고. 자, 요 랜덤 벡터를 이용해서 요 두 번째 랜덤 벡터를 우리가 예측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이 첫 번째 X1의 어떤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이용해서 X2를 예측을 하는데요. 우리가 그 전에는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때 이 Y의 값이 딱 하나만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AX 더하기 B를 한 결과가 그냥 숫자 하나가 그 확률 변수 하나가 돼야 됐었죠. 근데 지금은 이 X2가 여전히 벡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 B도 벡터고 A는 매트릭스가 돼서 같은 길이의 이 AX 더하기 B가 이 X2를 AX1 더하기 B가 X2를 예측하도록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죠. 자, 그래서 지금은 이런 경우에는 아까와 거의 같은데요. 예측 대상이 지금 하나가 아니고 Q개가 된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요게 길이가 1부터 P개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Q개가 P 더하기 1부터
P 더하기 Q까지 있는 이런 경우를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 P개, 여기 Q개. 자, 이런 경우를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고요. 이럴 때 가장 좋은 프레딕션은 무엇일까? 요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변수가 하나 y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 요거를 예측하는 확률 변수가 하나 있다면은 두 개의 차이로 우리가 민스퀘어드의 그 차이의 제곱의 평균으로 이 평균 제곱 오차를 정의를 했는데요. 지금은 예측 대상이 q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벡터 x2라는 벡터와 이 a 곱하기 x1 더하기 b로 만들어진 두 벡터의 차이의 제곱을 보는데요. 벡터의 제곱이 무슨 뜻이죠? 그런 건 없죠, 사실은. 그래서 이 두 차이 벡터의 놈의 제곱을 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션이라는 거는 언제 주어지냐면요. 우리가 그거를 또 민스퀘어드 에러라고 할 건데요. 이 예측 대상인 x2와 a 곱하기 x1 더하기 b 이렇게 예측 이제 x1을 변형해서 만드는 이 예측값 요거 사이에 민스퀘어드 에러가 가장 작을 때인데요. 여기 정의가 x2에서 ax1 더하기 이 b도 벡터예요. 요거의 제곱이 가장 작을 때. 자, 요럴 때 우리가 이 ax1 더하기 b를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션이다라고 이렇게 부를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일단 스타라고 해 놓고요. 이 스타를 잘 보면은 어떻게 돼 있죠? 이 제곱 놈이 우리가 제곱들의 합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우리 그냥 놈은 이 엘리멘트들로 보면은 이 엘리멘트들의 제곱들의 합의 스퀘어 루트인데 우리가 굳이 제곱을 하는 이유는 스퀘어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제곱 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저기 스타에 있는 이 x2-a x1 더하기 b의 요거 제곱은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i는 1부터 q까지 뭐가 되죠? x2 벡터의 이제 i번째 값하고 이 i 트랜스포즈 x1 더하기 b1 요것들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쓴 노테이션은 이 x2 벡터가 x21부터 x2q까지 있는 이런 경우고요. a는 지금 a1 트랜스포즈부터 aq 트랜스포즈까지 있는 이런 매트릭스고요. b는 당연히 b1부터 bq까지 있는 이런 벡터가 돼야겠죠. 네, bi 이렇게 표현을 해야겠네요. 자, 요거를 다시 쓰면은 expectation이 안에 들어가면요. 네,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A, B를 고르는데 이 A, B를 이렇게 파티션을 했어요. Q개로. 그죠? A, B를 파티션을 했는데 요거 전체를 가장 줄이는 거는 요 각각을 줄이는 것과 같죠. 왜냐면은 내가 이 i번째 줄에 대해서 요 두 값을 고르는 것과 다른 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션을 정의를 하면은 이 x2 사이에 이 코릴레이션 정보는 사실 전혀 이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이 프레딕션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거는 이 얘를 이렇게 정의를 했기 때문이죠, 사실은. 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스타라는 거를 미니마이즈 하는 거는 요 문제를 우리가 이 각각에 대해서 Q개의 문제를 요 표현을 미니마이즈하는 AI, BI를 고르는 거를 서로 독립적으로 Q번 반복해서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방금 얘기한 거를 일단 좀 써놓을게요.
그 스타를 미니마이징 하는 거는 뭐랑 같냐면은 뭐를 이 표현이죠. x2i 마이너스 ai 트랜스포즈 x1 플러스 bi의 제곱을 미니마이즈 하는데 이거를 각각에 대해서 i가 1부터 q까지 각각에 대해서 미니마이즈 하는 것과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저 x2i를 이제 y로 이제 이 i번째에 대해서 우리가 따로 푸는 거니까요. x2i를 그냥 y로 두면은 방금 전에 본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답을 알고 있죠. 그 경우는. 그래서 여기 위에서 다시 보면은 아까는 이 y가 확률 변수였는데 지금 확률 벡터예요. 근데 우리가 이 x2를 프레딕션 하는데 q개의 x2 중에서 그냥 하나씩만 골라서 보면은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렇게 파티션된 매트릭스에서 요거는 필요하죠. x1 사이의 코베리언스. 그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거 i가 1일 때 거를 보면은 요 매트릭스에서 첫 번째 줄, 그다음에 요 매트릭스 첫 번째 줄, 그다음에 요 매트릭스에서의 첫 번째 엘리먼트 딱 요만큼만의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방금 전에 봤던 여기 이게 2번이면 1번에서 봤던 바로 그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를 구하는 방법에 의해서 그냥 쉽게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정리를 하면은요, 일단 결과를 써놓고 우리가 왜 그런지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이거를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라고 그냥 부를 거예요. BLP의 x2 기분 x1. 이건 뭐냐면은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 x2의 프레딕터인데 x1이 기분되어 있으니까 x1을 이용해서 x2를 프레딕션하는 이런 표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게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요. mu2 벡터에서 시그마 21, 시그마 11 인버스의 x1 마이너스 mu1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우리가 좀 전에 봤던 그 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이 중회귀 분석에서 나오는 표현이랑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을 일단 알 수가 있고요. 왜 그런지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은요. 해야 되나? 네, 한번 써볼게요. 자, 요 문제, 요 더블 스타라고 하면은 이 각각의 i에 대해서 이 더블 스타 문제의 미니마이저는 어떻게 주어지죠? 우리가 ai는 bi는 뭐죠? 자, 우리가 좀 전에 봤어요. 좀 올라가서 컨닝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A0, B0라고 했던 것들. 자, A0는 이렇게 고르면 되고요. B0는 이렇게 고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그대로 갖고 내려와서 여기다 쓸게요. 그래서 AI는 시그마 11 인버스의 시그마 이걸 뭐라고 해야 되지? 1i라고 할게요. 이 시그마 1i는 뭐냐면은 이게 네, 요 매트릭스 시그마 1, 2가 이제 시그마 1, 1부터 시그마 1 뭐지? Q 이렇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줄만 그냥 갖다 쓰는 거예요. 그리고 B는 mu y인데 여기서 이제 i번째 아니죠. y가 아니고 2죠. mu 2에서 i번째 그리고 이제 ai 트랜스포즈 mu 1 이렇게 되겠죠. 위에 있는 표현을 그냥 가져다가 쓴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ai 트랜스포즈 x1 더하기 b를 쓰면은 어떻게 되죠? 시그마 1i 트랜스포즈의 시그마 11 인버스의 x1 마이너스 mu 1 더하기
mu2i가 이렇게 되고요. 자, 그러면은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션에 해당하는 이 A, B는 어떻게 표현이 되는지 이게 모든 i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그러면은 A,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 잠깐만요. A를 주고 이 x2 given x1은 우리가 이 A, B로 이루어진 A 트랜스포즈 X1 더하기 B로 이루어질 텐데 우리가 A가 A1 트랜스포즈 X 더하기 B1부터 AQ 트랜스포즈 X1 더하기 BQ까지 이렇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요거를 다 쌓으면 이런 형태가 돼요. 시그마 1 트랜스포즈부터 시그마 1Q 트랜스포즈까지 쌓은 형태 시그마 1 인버스의 x1 마이너스 mu1은 공통이었고요. 뒤에 mu2i가 쭉 쌓여서 우리가 얘가 그냥 mu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잠깐 다시 위에 올라갈게요. 우리가 여기서 요거 하나를 지금 이렇게 불렀기 때문에 지금 이 트랜스포즈가 돼서 가로로 들어가는 것들이 바로 여기 있는 시그마 2, 1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이 곧 시그마 2, 1과 같아서 이거는 시그마 2, 1, 시그마 1, 1 인버스의 x1 바 마이너스 mu1 백인데 더하기인가? 그쵸. 더하기죠. 네, 더하기가 돼야 되죠. 자, 이 표현이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션이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어디서 나왔냐면은 우리가 방금 전에 본 이 여러 x로 하나의 y를 예측하는 그 문제에서 그냥 나온 거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네, 몇 가지 좀 노트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쓰면서 하니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네요. 첫 번째, 우리가 지금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라는 거를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이 방금 증명한 내용이긴 한데 이 베스트 리니어 x2를 프레딕션 x를 x1이 주어졌을 때 x2를 프레딕션하는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와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가 x2를 얼마나 잘 프레딕션 하는지를 우리가 민스퀘어드 에러로 측정을 하면은 이 오차의 양이 항상 다른 선형 결합보다 더 좋다. 이게 어떤 AX1 더하기 B로 우리가 해도 모든 A, B에 대해서 더 좋다. 이게 뭐 사실은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의 정의이기도 하고요. 이거를 확인할 수가 있고, 자, 두 번째는 앞에서 본 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쓸 수 있어요. 앞에서 우리가 이 레지듀얼에 해당하는 거를 봤었잖아요. 레지듀얼에 해당하는 게 확률 변수였죠. 이 확률 변수가 평균이 0이었고 길이는 가장 짧고 그 다음에 이 x1들과는 서로 오소고날하고 이런 관계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그대로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션의 평균을 낸다면 요거는 뭐가 되죠? 우리가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션하고 이 1을 곱한 요거의 이너 프로덕트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근데 요거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가 지금 바로 여기 있는 요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mu2는 지금 평균하고 지금 같은 방향에 있고요. x1에서 mu1을 뺀 거는 평균하고 서로 오소고날해요. 그래서 이렇게 그 평균 방향하고 이너 프로덕트를 하면은 요 부분은 없어지고 요 부분만 남게 되는 거죠. 아니면은 요거를 플러그인을 하고 그냥 이 expectation을 계산을 해보면은 얘가 mu2가 나오는 거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mu2가 왜 중요하냐? mu2가 뭐였죠? mu2는 이 x2 변수의 평균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랜덤인 x2를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예측하는 값인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 도 역시 랜덤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가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의 평균이 기대값이 우리가 예측 대상인 X2의 기대값과 같은 이런 상황이 되었죠. 그때 우리가 이 프레딕터가 unbiased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 때는 이 X1으로 X1을 예측하는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가 unbiased이다. unbiased estimator가 아니고요. unbiased predictor라고 해야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의 분산을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요. 평균과 분산을 계산을 그냥 한번 해보는 거죠. 자, 분산을 계산을 하면은 저 표현에서 우리가 요거는 우리가 그냥 분산을 그냥 이용을 할게요. 분산 공식을. 자, 이렇게 되는데요. 요게 그냥 그냥 디터미니스틱 하기 때문에 앞뒤로 나오면 돼요. 2, 1, 1, 1 인버스의 가운데는 variance x1, 그다음 뒤로도 나가야죠. 1, 1 인버스의 variance 1, 시그마 1, 2 이렇게 나오고요. x1의 분산은 시그마 1, 1이기 때문에 이 양쪽에 있는 둘 중에 하나가 캔슬돼서 요거는 시그마 2, 1, 시그마 1, 1 인버스의 시그마 1, 2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했던 그 레지듀얼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이 W라는 거를 이 레지듀얼 벡터로 아까는 이 레지듀얼이 그냥 변수였어요. 확률 변수 하나였는데 지금은 이 x2가 벡터이기 때문에 레지듀얼도 벡터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x2에서 best linear prediction x2 given x1. 자, 요거를 우리가 레지듀얼이라고 하면은 레지듀얼이라고 부를게요. 레지듀얼 랜덤 벡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레지듀얼의 평균, 분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평균을 내면은 0이 되고요. 요거는 여기서 확인했던 내용이죠. 요거의 평균,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의 평균이 mu2고 요거의 평균이 mu2고요. x2의 평균이 mu2이기 때문에 평균은 0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레지듀얼의 공분산 행렬, 공분산 행렬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쉽게 증명이 가능하니까 내 증명을 하지 않을 텐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의 분산이 요만큼이잖아요. 근데 이 x2 자체의 분산이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이 레지듀얼의 분산은 x2 자체의 분산에서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의 분산을 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하나를 더 찾으면은 자, 요것과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 요거 사이에 코베리언스는 0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그림으로 한 번만 더 그릴게요. 자, 우리가 지금 x1을 이용해서 x2를 예측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x1들이 스팬하는 공간 그거는 이렇게 똑같이 x1들이 스팬하는 공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아까는 그냥 이 y가 그냥 하나가 툭 튀어나와 있었는데 지금은 이 확률 변수 하나인 y 대신에 이 x2 확률 변수들을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공간을 이 x2에 들어있는 확률 변수의 개수만큼 q개라고 한다면은 q개만큼 뭐랄까요 이 direct product를 해야 되는데 뻥튀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q개의 카피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편할 것 같고요. 그래서 큐의 카피를 만든 거를 다시 하나로 표현해서 이거를 x2 벡터라고 한다면은, 자, 여기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는 여기에 이렇게 오소고널하게 내린 요게 이제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가 x1으로 여기 되는 거고, 그러니까 큐의 카피가 있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 벡터가 이제 w 벡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게 이쪽으로 가는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와 이 공간에서 위로 올라가는 이 레지듀얼은 서로 오소고널하다라는 게 이제 코베리언스가 0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간접적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레지듀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면요. 지금 이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는 x1의 함수예요. 그쵸? 요거는 이제 랜덤리스가 어디에 있냐 하면 x1에 있는 거고요. 지금 이 레지듀얼은 근데 x1에 있는 것 중에서 x2와 가장 가까운 거를 찾은 거죠.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가. 그러면은 x2에서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를 뺀 거는 내가 x2에 있는 정보 중에서 x1으로 설명할 수 있는 정보들을 다 빼고 나머지에 대한 거예요. 자, 이 w는 이 x로 스팬된 x1으로 스팬된 공간하고 오소고널 하기 때문에 이 w에는 x1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겠죠. x1이 여기서 아무리 자기들끼리 움직여도 w는 항상 오소고널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요. 이 partial 그 covariance matrix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요거만 그냥 써줄게요. 자, 우리가 요거를 그 partial covariance matrix라고, 물론 이 x2의 partial covariance matrix인데요. partial이라는 거는 x1의 정보를 x1이 갖고 있는 x2의 정보를 다 제외하고 나머지, 그러니까 부분이란, partial이 부분이라는 뜻이죠. 나머지 부분의 covariance matrix다 이런 뜻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리니어 이펙트를 모두 제외했을 때의 그 남아있는 정보의 양이라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할 얘기가 더 많이 남아있는데 힘드네요. 한 10분만 더 얘기를 하고 10분만 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어소시에이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놓고 지금 계속 이 프레딕션만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얘기하고 할게요. 이제 이 어소시에이션은 우리가 이 선형 연관만 보기 때문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가장 간단한 경우로 우리가 랜덤 베리어블이 두 개 있을 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정의가 잘 되죠. 랜덤 베리어블 x, y가 있을 때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x, y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어떻게 정의가 되죠? 표준화한 변수의 그 이너 프로덕트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었죠. 자, 이렇게 이너 프로덕트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요. 자, 우리가 이 그림으로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면은 x 벡터가 있고 y 벡터가 이렇게 있는 거고요. 아니죠? 이 y에서 이 평균을 빼고 x에서 평균을 뺀 이런 벡터가 있을 때 요 각도가 코릴레이션하고 관계가 있었죠. 이 각도가 뭐였죠? 이 코릴레이션의 코사인 인버스를 했을 때 그게 이 각도와 같아지는 그런 거였죠. 그래서 이 디비에이션, 요 두 디비에이션이 90도일 때는 코릴레이션이 이제 0이 되는 거고요. 이제 완전히 같은 방향일 때는 코릴레이션이 1 또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경우였죠. 자, 내가 이 그림을 왜 그리냐면은 우리가 이 y는 하나가 있고 x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요것과 이 y와 어떤 벡터의 각도로 코릴레이션을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로 이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이제 두 번째 경우는
랜덤 벡터인 x가 있고요. 이거는 이 p개의 변수가 있는 랜덤 벡터 x와 y, 이거는 그냥 랜덤 베리어블이에요.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x들과 y의 코릴레이션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제 그 간단한 확장이 되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여러분이 회귀 분석에서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멀티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멀티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이거를 줄여서 m.corr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x라는 벡터, 그 다음에 y라는 확률 변수, 이렇게 있을 때, 자, 우리가 방금 그 프레딕션에서 이용한 개념을 그대로 이용을 할 거예요. 자, 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y가 얼마나 잘 설명이 되느냐. 그러면은 우리가 x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중에서 가장 좋은 리니어 컨비네이션,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션을 골라야겠죠. 그래서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션, x로 y를 프레딕션 할 때, 그때의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하고 y 사이의 코릴레이션을 볼 거예요. 그래서 이게 측정하는 거는 이고요. 요거고요. y가 얼마나 x에 의해서 잘 예측되느냐. 그리고 잘 예측을 하려면 가장 좋은 프레딕터를 골라야겠죠. 그래서 이 m 코릴레이션의 x, y는 우리가 그냥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인데요. y하고 이 y를 x로 예측하는 것 중에 가장 좋은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를 골라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그린 그림하고 관계를 좀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x가 지금 여러 개 있으니까 이 x의 스팬, x1부터 xp까지 이 스팬, 우리가 x라고 했던 이 스팬이 있고요. y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요. 그럼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는 여기다 그냥 이렇게 쭉 내린 요게 그 베스트 리니어 프레딕터 x 뭐가 되죠? y를 먼저 써야 되는데 헷갈리네. 자, y 기분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평균을 빼야 이 각도 얘기를 할 수 있는데 y 빼기 2y라고 고쳐서 쓰고요. 여기도 y 빼기 2y라고 고쳐서 쓰면은 바로 요 각도가 이 코릴레이션이 코사인 세타와 같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각도가 크면은 코릴레이션이 작아지는 거고요. 이 각도가 작으면은 코릴레이션이 커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될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정의한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는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그 사이에 0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값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은 됩니다.